경제가 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막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같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사실 그 움직임 뒤에는요, 아주 흥미로운 수학적 규칙이 숨어 있거든요.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 코드를 한번 풀어보시죠. 이건 정말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이죠. 아니 도대체 왜 경제는 끝도 없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걸까요? 마치 뭐랄까 정해진 운명처럼요? 언뜻 보면 이 움직임이 그냥 마구잡이로,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복잡한 현상 뒤에는요, 아주 근본적인 수학적 구조, 그러니까 경제를 움직이는 일종의 숨겨진 코드 같은 게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 코드를 어떻게 푸는 걸까요? 바로 어제가 오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, 이걸 분석하는 아주 특별한 도구가 있거든요. 이게 이름은 좀 어려워 보여도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. 핵심은 이거예요. 내일 일어날 일은 오늘 그리고 어제의 영향을 받는다. 되게 직관적이죠? 이 당연한 얘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게 차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일종의 운동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여러분이 다음 발걸음을 뗄 때 바로 직전에 두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뎠는지에 따라 그 다음 발걸음이 결정된다.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자, 좋아요. 규칙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. 근데 말이죠. 이 규칙이 계속 반복되면 이 시스템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? 어떤 안정적인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될까요? 아니면 영원히 위아래로 출렁이기만 할까요? 바로 그 해답은요, 이 방정식 안에 숨어있는 특성근이라는 걸 찾는 데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하는, 일종의 유전 정보, 바로 그 시스템의 DNA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네, 바로 이 근이라는 숫자들 안에 시스템이 앞으로 안정될지 아니면 계속 순환할지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폭주해버릴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의 종류만 딱 알아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정말 대단하죠? 자, 보니까 이 특성근에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. 그리고 이 각각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다른 경제의 미래를 의미하게 됩니다. 자,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. 추상적인 수학이 현실 경제와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. 먼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게 나오면요. 경제는 큰 출렁임 없이 아주 부드럽게 안정적인 상태로 수렴하게 됩니다. 아주 이상적이죠? 두 번째, 동일한 두 실근이 나와도 비슷해요. 이것도 역시 안정적인 균형으로 쭉 형합니다. 그런데 마지막 두 개의 복소근이 나올 때 바로 우리가 찾던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.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끝없이 반복하는 바로 그 경기 순환이 만들어지는 수학적 신호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 놀라운 이론이 실제 경제 모델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? 정말 흥미진진합니다. 1930년대에 폴 세뮤엘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만든 승수, 가속도 상호작용 모형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볼게요.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. 오늘의 투자가 어제의 소득 변화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거든요. 어때요?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그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규칙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이 모델이 보여주는 결과는요. 와, 정말 놀랍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요, 딱 두 가지 변수,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저축하고 싶어 하는지, 그리고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싶어 하는지,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. 보시면 이 지도에서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운명이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. 자, 먼저 영역 1을 볼까요? 여기선 투자 반응이 좀 낮아서요. 경제가 아주 부드럽게 안정 상태로 수렴해요. 근데 영역 2로 가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. 투자가 늘면서 순환, 즉 오르내림이 시작되는데 다행히도 그 변동폭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죠. 하지만 문제의 영역 3, 여기서는 투자 반응이 너무 커져서 이 순환 주기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경제가 혼돈에 빠져버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영역 4는 순환은 없지만 불안정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.
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던 경제 패턴은요,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닌 거예요. 그건 그냥 시스템 내부에 있는 아주 단순한 규칙들이 만들어내는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얼마나 저축하고 또 얼마나 투자하는지, 이 행동의 아주 작은 변화가 경제 전체를 안정으로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한 혼돈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정말 엄청난 통찰이죠. 자,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. 만약 이렇게 간단한 경제 규칙이 이토록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면 어쩌면 우리 삶을 형성하고 있는 다른 모든 복잡한 패턴들 역시 사실은 몇 가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규칙의 결과는 아닐까요?